저는 이름을 백업해 놓을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얘는 순수하게 우리가 뭐로 한 거예요? jQuery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롤 양을 우리가 확인해서 한 거였다고요. 메인에 스크롤이라는 JS로 이름을 바꿔 놓을게요. 바꿔주세요. 메인에 스크롤. 예. 지금의 메인 JS를 메인에 스크롤로 바꿔주세요. 백업해 놓겠다고요. 나중에 보시라고. 됐습니까? 저장. 다시 메인 JS 이건 닫고 다시 메인 JS 열게요. 메인 JS 열고 안에 다 지워요. 변수까지는 여기까지는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여기만 남기고 지울게요. 다시 메인 JS입니다. 좀 전에 건 메인에 스크롤이라는 걸로 저장을 했고요. 됐나요? 메인 JS 다시 됐죠? 자, 뭘 쓰겠다라고 했냐면 웨이포인트를 쓰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웨이포인트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 라이브러리도 다운로드를 해야 되겠고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웨이포인트 사이트 찾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포인트 들어가 주세요. 소스를 다운로드하고 사용법도 확인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셨습니까? 가이드에 가볼게요. 우린 jQuery를 하니까 jQuery에 가겠습니다. 가이드에서 jQuery를 보고 있습니다. 됐나요? 소스는 뭘 카피할 거냐면 얘를 카피할 겁니다. 옵셋이 있는 버전으로. 옵셋이 저게 뭐예요? 25%가 화면의 아래에서 25% 정도 올라오면 그때 짠 하고 이라는 거였다고요. 가이드에 jQuery에 저 코드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카피 좀 해올게요. 복사하셨습니까? 넣겠습니다. 일단 넣을게요. 라이브러리 로드 안 했어요. 라이브러리도 로드 하죠. 다운로드가 네 여기 있죠.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압축 풀시죠. 압축 풀고 그 안에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lib 폴더 안에 jQuery의 웨이포인트의 min.js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jQuery의 웨이포인트의 min.js lib 폴더 안에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있다고요. 복사 우리 예제로 복사 js 폴더 안에 넣어주시고 로드까지 하시죠. 이렇게 로드해 주세요.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로드를 했고요. 그죠? 라이브러리 로드를 했으니까 사용법은 좀 전에 카피해 왔죠? 이렇게 카피해 왔다고요. 여기에 얘가 선택자예요. 그죠? 이 선택자가 화면에서 나타날 즈음에 화면에서 25% 지점에 나타날 즈음에 할 일은 여기다 쓰는 거라고요.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 그걸 쓸 필요가 없다고요. 스크롤 양을 계산해서 그거보다 많이 하면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여기에 뭐만 지정하면 돼요? 얘만 지정하면 된다고요. 얘가 화면에서 떨어진 거리. 이렇게만 해주면 얘가 화면에서 아래에서 25% 지점에 올라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여기 이 중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원래 쓰려고 했던 일이 여기에 들어오면 된다고요. 디렉션은 방향이고 방향을 안 쓸 거면 안 써도 되고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해놨던 거랑 똑같이 비교해서 써볼까요? 스크롤.js 아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가 화면에서 떨어지는 거리에 나타나면 뭐 하라고 했어요? 디바이스 안에서 이미지를 찾아서 걔한테다가 애니메이트라는 클래스명을 넣어주래. 그걸 어디에 넣어? 여기 넣는다고요. 이렇게. 됐습니까? 아래에서 25% 지점에 나타나면 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반 해볼까요? 반 50% 지점에 나타나면 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맨 아래에 있는 게 안 될 수도 있겠다. 25%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확인해 보실까요? 작동을 하나? 브라우저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메인.js에다 작성을 했죠. 다시 퓨어 클라우드 사이트 보고 있고요. 스크롤을 내리면 얘가 작동을 하고 있다고요. 25% 잠깐만 거의 여기인데 여기가 25%가 남는 것 같은데요. 50% 한번 해볼게요. 50%
다시 새로 고침. 네, 그러네요. 요 위치, 이 위치가 저 퍼센트는 여기서부터 25%, 50%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작동하고 있다고요. 나머지도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웨이포인트 1 and 2 and 3 해서 만드시면 된다고요. 3 해서 변수를 똑같이 지정하기에는 그러니까 1, 2, 3라고 했고요. 예, 누구? features. 누구? location. 얘가 화면에서 떨어져 50% 위치에 오면 그 다음에 아까 할 일들을 다 걷어 넣어주면 되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여기에, 아까 썼던 얘들이 다 어디에? 여기에 들어오시면 되겠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확인해 볼게요. 쓱, 쓱, 쓱 해서 웨이포인트를 이용해서 모두 작성했다고요. 자, 웨이포인트를 이용해서 이 요소가 화면에서 옵셋은 보니까 아까 위에서 50% 지점이었어요. 얘 지점에 도달을 하면 얘를 해라 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아까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 했던 거와 똑같이 구현을 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 나오고 있다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이게 웨이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요. 자, 그 다음 라이벌 이용해서도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웨이포인트로 한 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끊고 갈게요. 자, 좀 전에 작성했던 main.js는 main의 웨이포인트 JS라고 백업을 해놨습니다. 됐습니까? 닫고 main.js 다시 열고 안에 내용 다 지워볼게요. 다 지워요. 이번에는 아예 다 지웁니다. main.js를 이렇게 다시 깔끔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 활용할 라이브러리의 이름은 스크롤 트리거입니다. 스크롤 트리거라고 했을 때 두 번째 검색 결과인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냐? 터완 맥네릭. 네, 여기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얘나 똑같은 것 같은데? 얘는 GitHub고 찾았어요? 두 번째 검색 결과 들어가 볼게요. GitHub으로 와 있고요. 보셨습니까? 검색 결과에서 얘를 봤다고요. GitHub에 뭐라고? GitHub에 터완네릭 이 사이트 찾으셨어요? 일단 라이브러리부터 다운로드를 할게요. 스크롤 트리거 min.js를 어디에다가 스크립트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자바스크립트네요. 그죠? 도메 컨텐트가 로드가 되면 할 일 해서 이것만 하면 된대요. 그 안에 옵션을 쓰고 싶으면 얘를 쓰면 된대요. 일단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자고요. 다운로드부터 할까요? 여기에 보면 스크롤, 지금 얘 사용법이 just add 해서 얘를 추가하기만 하면 된대. 그죠? 추가를 하자고요. 요거잖아요. 위에 스크롤 트리거 min.js 찾으셨습니까? 클릭해 볼게요. 얘의 원본을 필요한 거니까 row 원본 들어가 볼게요. 마우스 클릭, 다른 이름을 저장. 다시 우리 예제로 와서 JS 폴더 안에다가 저장할게요. 다시 뒤로 와서 사용법 좀 볼 겁니다. 자, 다운로드 하셨습니까? 로드를 해야지. 그러면 로드를 할게요. 인덱스 HTML에 가서 로드를 웨이포인트 자리에다가 로드를 할게요. 누굽니까? 스크롤 트리거 min.js 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사용법이 뭐라고요? 돔 안에 있는 컨텐츠가 다 로드되면 할 일이라고 해서 넣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얘는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자고요. 가볼까요? 여기였지.
자, 도메 컨텐트가 다 로드되면 할 일 해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이 문법은 우린 jQuery가 로드되어 있으니까 jQuery에서 문서가 준비되면 할 일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이 줄은 안 써도 돼요. 저거하고 똑같은 게 jQuery 문법으로 우린 써 있잖아. 뭐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똑같은 다큐멘트가 레지되면 할 일하고 똑같은 말이었잖아요. 이건 jQuery 문법. 지금 우리가 카피하려는 얘는 누구의 문법? 지금 요 글씨랑 똑같은 거라고요. 얘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도메에 있는 컨텐츠가 다 로드되면 할 일을 이라는 뜻이고, 이건 jQuery를 이용해서 HTML 도메에 있는 요소들이 다 준비되면 할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니까 이걸 그대로 카피하실 필요는 없다고요. 이게 어디에 오기만 해? 여기에 오기만 하면 된다고요. 자, 로드하고 문서가 준비되면 할 일 안에다가 얘를 쓰라는 것까지 아까 매뉴얼에서 확인했어요. 그죠? 그 안에 옵션을 바꾸고 싶으면 그건 옵션을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냐면, 놓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건 다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인스톨. 여기 인스톨은 npm을 통해서 인스톨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 따로 로드를 했거든. 이 npm의 사용법도 나중에 소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로드하고 문서가 준비되면 할 일에서 var에서 트리거 저 라이브러리를 돌린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고요. now add 해서 어디에다가 애니메이트 걸고 싶은 거에다가 뭘 넣으래? 데이터 스크롤이라는 어트리뷰트를 넣으래요. 어떻게? 이렇게 카피 데이터 스크롤이라는 어트리뷰트 카피. 애니메이션 걸고 싶은 녀석한테다가 쟤를 넣으래요. HTML에서. 그럼 HTML에 가볼게요. HTML에서 우린 누구한테 애니메이션 지금 걸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device와 features와 location에다가 얘들이 하면서 나타나면 그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쓰려고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넣으라고요? 데이터 스크롤이라는 저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넣어주래요. 넣어주십시오. 자, 라이브러리 스크롤 트리거 로드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애니메이션 넣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서 나타날 즈음에 판단할 그 요소에다가 데이터 스크롤을 넣었고, JS에 가서는 스크롤 트리거라고 했어요. 저장했고요. HTML도 저장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개발자 도구랑 같이 한번 보면 엘리먼트를 보고 있어요. 엘리먼트에서 얘들한테 보라고요. 지금 보면 자, 스크롤을 내리기 전에 지금 요 부분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어요. 그죠? 보이고 있으니까 visible이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와 있고, 아직 밑에 있는 요소들은 안 보이고 있으니까 invisible이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크롤을 올려서 하면 얘가 이제 보이지? 그러니까 보이니까 visible. 쟤도 밑에가 보여요. 그러니까 visible이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이 스크롤 트리거가 해주는 역할은 뭐예요? 얘가 화면에 나타나면 걔한테다가 저 클래스명을 넣어주고 빼주는 역할을 해준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CSS만 짜면 된다고요. 저게 있을 때 누가 나오게, 저게 있을 때 뭐가 움직이게, 그렇게 짜놓으면 된다고요. jQuery는 하나도 안 짜도 돼요. 이해됐습니까? 다만 얘가 나타난 타이밍, 이 나타난 타이밍을 조절하는 건 옵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invisible, visible이라는 저 클래스명이 보기 싫으면 저것도 바꿀 수 있어요. animated 또는 뭐 active, inactive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대요? 옵션을 이용하면 된대요. 사이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 들어오는 건 확인됐습니까? visible, invisible 들어오는 건 확인이 되셨으면 다시 스크롤 트리거에 가서 보면 뭐 하래요? 얘가 있을 때와 얘가 없을 때의 스타일을 잡아놓으면 된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하면 된다고. 그죠? 옵션에서 뭘 쓸 수 있는지는 밑에 쭉 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제 여기 안에다가 옵션을 쓰려면 토글해서 클래스명을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옵셋이라는 건 아래에서 Y축에서 20픽셀 떨어졌을 때입니다. 요거 찾았어요? 옵션을 넣어야 되겠다고요. 옵션을 어떻게 넣는답니까? 중괄호 안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대요. 자, 중괄호 안에 있는 모든 코드를 복사하고 필요 없는 건 좀 빼볼게요. 중괄호 안에 넣어볼까요? 여기에 옵션을 넣을 수 있대요. 여기에다가 옵션을 넣을 수 있다고요. 중괄호 열어주세요.
그리고 옵션 중에 뭐부터 해볼 거냐면 클래스명 바꾸는 거부터 해볼게요. 클래스명 바꾸는 거 어떻게 한다고? 토글이라는 걸 이용하면 바꿀 수 있대요. 찾았습니까? 토글 넣을게요. 이렇게 하고 얘가 빚어버릴 때는 뭐라고 할까? 그냥 액티브라고 할게요. 액티브. 가려 있을 때는 액티브의 반대 인액티브라고 해볼게요. 확인해 볼까요? 저 클래스명으로 들락날락 하나? 브라우저, 콘솔, 새로 고침. 자, 어떻습니까? 보고 있는 거에 액티브, 얘가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에는 인액티브 들어오고 있어요. 확인됐나요? 자, 그 다음엔 뭐를 조절할 수 있냐면 나타나는 타이밍, 우리가 아까 옵셋이 있었던 것처럼 얘도 옵셋이 있다고요. 옵셋 카피해 볼까요? 콤마 찍고 옵셋까지 복사하면 되겠지. 네. 이렇게 복사할게요. 아래에서 100 픽셀, 200, 300 픽셀이라고 해볼게요. 그 요소가 아래에서 300 픽셀 정도 위로 올라오면 그때 뭘 넣어주겠다? 액티브를 넣어주겠다. 확인해 볼까요? 저장했고요. 콘솔 화면 다시 한번 보고요. 내리면 이때 지금 아까는 열자마자도 얘가 여기에 눈곱만큼 보이고 있으니까 얘가 액티브였는데 지금은 인액티브라고요. 얘가 어디에서 아래에서 약 300 픽셀 정도 올라오면 그때 액티브로 바뀌고 있다고요. 됐나요? 액티브 바뀌는 거 확인되셨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얘가 움직이도록 CSS를 수정해 보시겠습니까? 저거 모니터 나와야 되잖아. 모니터 나오도록 CSS를 수정해 보시라고요. 전에 CSS도 백업을 해놓고 할게요. 메인 CSS를 save as 메인의 백업, 메인의 bak 백업. 보통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하는 네이밍 백업 .bak라고 해서 백업이라고 했어요. 저장할게요. 그러고는 다시 main.js를 열고 지금 거에 맞게끔 CSS를 다시 짜주세요. 일단 모니터가 움직이는 거, 폰이 움직이는 거부터 다시 한번 CSS를 한번 짜보십니다. 지금 클래스명은 부모한테 뭐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액티브가 들어오고 있어요. 액티브가 들어왔을 때 안에 있는 누가 움직이게? 저 모니터와 폰이 움직이게 해달래요. 자, CSS를 수정을 해달랍니다. 부모한테 얘가 있으면 누가 움직인다고? 그 안에 있는 어플라이언스 안에 있는 얘가 나타나고 움직이게 해달래요. CSS에 가보면 일단은 걔들이 움직이려면 우리가 기존에는 걔한테다가 뭘 넣어놨습니까? 네, 애니메이트라는 걸 넣어놨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얘 부모한테 뭐가 생기면 액티브가 생기면 얘 부모한테 뭐가 생기면 액티브가 생기면 됐나요? 그러고 얘도 언제 작동해요? 이것도 얘 누굽니까? 얘 부모한테다가 뭐가 생기면 액티브가 생기면 그죠? 여기도 이렇게 넣으면 될까? 그로우 이미지는 우리가 넣어주지 않을 거니까 이건 별도로 짜야 될 것 같고 얘도 애니메이트라는 건 넣어주지 않으니까 얘도 안 되겠고 여기다가 뭐 넣을 수 없겠군요. 공통으로 못 하겠다. 그냥 여기다 써야 되겠네. 그쵸? 얘가 있을 때 뭐가 작동하라고? fade in 이라고 작동하라고. 애니메이션 이걸 같이 묶기가 지금 이 우리가 작성한 거에서는 불가. 그래서 쓰겠습니다. 됐나요? 트랜지션도 걸려야지. 없겠는걸. 트랜지션도 넣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액티브 얘한테다가 액티브 부모가 생기면 이 값을 받고 페이딩이 작동해, 트랜지션이 작동해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애니메이트라는 클래스명은 안 들어와요. 우리가 넣으라고 한 적이 없어. 네. 됐습니까? 저장하고 한번 볼까요? 새로 고침했고요. 이렇게 하면 얘가 잘 들어오고 있다고요.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여기도 크기가 커지고 여기도 후루룩 내려오게끔 작성하면 되겠어요? 마저 다 해볼까요?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볼게요. 이거는 지금 계속 따라다녀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를 모르겠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얘도 얘한테 뭐가 들어오면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 features에 뭐가 들어옵니까? 액티브가 들어와요. 그죠? 얘한테 액티브가 있으면 이미지가 크기가 바뀌고 애니메이션 작동해 라고 해서 이렇게 트랜지션을 걸어줬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H4도 누구한테 얘한테다가 뭐가 있으면 액티브가 있으면 H4의 스타일은 아까 안 잡아놨었나? 응? 얘도 마찬가지 features에 뭐가 있으면 액티브가 있으면 fade in이 작동하도록 했고요.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늘어났고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은 어디에 얘한테다가 이 스트라이프에다가 뭐가 있으면 액티브가 있으면 뭐가 이거 애니메이트랑 다운이라는 건 이제 안 들어오고 하이트가 바뀌고 페이드 인도 작동해 트랜지션도 작동해 트랜지션도 작동해 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도 아까 걔를 살려야지. 트랜지션 딜레이를 이용해서 0.1초 식으로 해서 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최소한 jQuery는 하나만 그냥 클래스명이 들어오게끔만 해주고 모든 일은 다 CSS에서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립트는 어렵게 짤 필요가 없죠. 이러면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새로 고침하면 얘가 나타날 타이밍이 잠깐만요. 클래스명 액티브가 들어온지 확인 좀 해볼게요. 로케이션에 액티브가 들어오고 있고 액티브가 들어왔을 때 잠깐만 스트라이프에 액티브가 들어오는 게 맞나요? 로케이션에 액티브가 들어오죠? 얘 부모한테 들어오지 참. 이게 아니라 얘 부모. 스트라이프의 부모의 액티브가 들어오면 이라고 바꿀게요. 네, 이렇게 해서 완료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CSS는 아까보다 조금 더 양이 얘 때문에 늘어나긴 했지만 JS는 정말 간편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고요. 그죠? 여기까지 확인 되셨습니까? 부모한테가 들어오면 지금 스크롤 트리거가 해주는 역할은 화면에 나타나면 액티브를 넣어주고 화면에서 사라지면 인액티브를 넣어주고 있어요. 만약에 인액티브에는 아까 그 효과를 빼는 걸 넣어놨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트는 스크롤 올리고 내릴 때마다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계속 움직일 거라고. 지금 화면도 보면 얘가 콘솔하고 같이 보면 안 보이고 있는 분은 인액티브, 보이고 있는 데 액티브, 다시 위로 올라가면 인액티브 해서 클래스명을 넣었다 뺐다 계속 해주고 있다고요. 만약에 효과를 한 번만 넣고 싶으면 지금처럼 액티브일 때만 스타일을 잡아놔도 되지만 만약에 인액티브에 잡아놨었는데 이걸 한 번만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옵션이 뭐가 있냐면 이거 중간에 보면 once라는 옵션의 값을 true로 바꾸면 한 번만 작동한다고요. 즉 인액티브를 넣어주지 않는다고요. once의 true를 어디에 옵션 여기 offset이라는 옵션의 뒤에 동급으로 이렇게 있는 거니까 once의 true라는 옵션을 넣어 보십니다. 콤마 하고 이렇게 넣어 주세요. 그러고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실게요. 새로 고침하고 이제 보면 자 액티브만 넣어주지 인액티브를 안 넣어줘요. 이렇게 위로 올려도 한 번만 넣어주고 빼주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효과가 한 번만 일어나게끔 해주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되게 편한 라이브러리 되셨습니까? 사용법 얘는 그냥 이것만 해놓고 열일은 다 누가 해요? CSS가 해놓고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얘를 넣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걔가 하면 나타날 쯤에
애니메이트를 넣느니 그로우 이미지를 넣느니 그렇게 안 해놔도 저게 자동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결 수월하게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의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식을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끝.